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이 시각 국회 청문회에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 궁금한 사안 답변들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폭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더한 폭염이 찾아옵니다. 1년 반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부임했습니다. 방금 전 공항 도착했거든요. 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32강도 오르지 못한 이 월드컵 궁금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왜 남아공전 선발에서 뺀 것인가? 정말 갈등설, 보복 차원인가? 오늘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이 홍명보 전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국회 청문회 출석.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각종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 문제로 충돌했다는 이른바 라커룸 불화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수들에게 이 인터뷰 하지 말라는 걸 종료를 하라고 그랬죠. 손흥민, 이재성 선수는 아마 계속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하다 있습니다.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선수들 편에 섰었고요.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설에 대한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남아공전에 손흥민 등등이 출전 못한 게 홍명보의 보복 차원이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재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안 뛰었다고 경기를 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홍 전 감독의 고액 연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다. 함께 출석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의 이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오늘 청문회 축구협회를 질타하는 자리죠. 의혹을 밝혀내는 자리고요. 그런데 한 청문위원이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포착이 됐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이래갖고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솔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 왔습니까? 열심히 준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까? 위반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특정감사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정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여러 번 특정감사도 받아왔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의 질문을 던지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정 전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윤 의원이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하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폐단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나선 문채희 의원이 정작 뒤에서는 청문회 증인의 읍소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도 배려하지 못해 송구하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질의를 그대로 다 했고 그것이 과연 우리 청문회장에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불투명하고 특혜 소지 있다는 비판 많았었죠. 정몽규 전 회장,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을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저희가 당시 그 추천했다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11차례 회의록을 모두 입수해봤습니다. 그 추천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최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위원장께서 저에게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고요.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홍명보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고 그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는 정몽규 전 회장.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추천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9차 회의, 정혜성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이 1차 협상 실패 과정을 설명합니다. 액수도 가능한 감독 후보 4인을 접촉했고 연봉 등 모두 오케이를 해서 협회에 전달했더니 결렬되었다며 애써가지고 후보자를 뽑았는데 또 협회에서 협상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합니다. 당시 외국인 감독과의 협상을 마쳤는데 협회가 거부하자 강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난번과 똑같이 협상 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흘 뒤 10차 회의, 홍명보 전 감독을 포함시켜 5명을 다시 추렸고 정 전 위원장은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포함해 3명을 정 전 회장에게 보고했고 최종 낙점됐습니다. 한 전력강화위원은 당시 홍 전 감독 선임에 찬성하는지 손들어보라고 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다음 주 더 센 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충청, 이 한반도 서쪽에 찐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무지 덥던데 각오해야겠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양산은 이제 필수품이 됐고 부채질을 해봐도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선풍기를 계속 들고 다녀도 더위가 안 가시고 계속 땀이 날 정도로 바짝 마를 정도로 거의. 양산이 없으면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야외 활동이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2.7도. 기상청은 다음 주 서울 등 한반도 서쪽 더위가 강해진다고 내다봤습니다. 34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달 5일에는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핵심은 바람의 변화입니다. 기압 배치가 바뀌면서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동해 쪽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강한 동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온 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해져 서쪽 지역 기온을 끌어올리는 일명 팬 현상이 나타납니다. 폭염 중대경보 가능성도 있는데 변수는 태풍입니다. 태풍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역의 동풍에 의한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현재 괌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은 북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경남 양산은 오늘도 40도를 넘었습니다.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방콕, 싱가포르, 베트남보다도 훨씬 덥습니다. 이 부산도 40도에 육박을 했다는데요. 양산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호준영 기자, 40도라고 들어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더워 보입니다. 네, 저녁이 됐지만 이곳의 열기는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인데요. 현재 7시를 지나고 있는데 이곳의 온도는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어제와 같은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기상청 공식 통계에 사용되는 관측 기준으로는 처음입니다. 온종일 살수차가 물을 뿌려봐도 도심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거리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주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다리 아래 그늘에 모여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완전히 반 죽겠네요.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부산은 38.3도를 기록해 122년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뜨거웠습니다. 금정구 자동 관측 장비에선 39.9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리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냉장고가 놓였고 주요 해수욕장엔 햇볕을 가려주는 양산 대여소가 설치됐습니다. 양산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뭔가 발견한 기분으로 해서 아주 잘 이용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현재 부산과 경남 양산, 창원, 김해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에도 최고 38도까지 오르는 극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펄펄 끓는 더위 여러분은 어떻게 피하고 계십니까?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피하고 있을까요? 송채연 기자가 각양각색의 피서법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6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서울에서 가까운 동굴 관광지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냉기를 막기 위해 직원들은 아예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지금 아이가 귀가 시렵다고 할 정도예요. 찜질방에 있는 아이스방 같아요. 밖에는 많이 더웠었는데 동굴 입구 딱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몇 걸음만 들어오면 금방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현재 동굴 안은 22.1도, 바깥보다 10도 넘게 낮습니다. 벽과 바닥에는 시원한 물이 계속 흘러 보고만 있어도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편의점에서는 얼음컵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It's the best thing in Korea. But now it's cooling down. I'm still red, I think. But it's gonna get better in a few minutes. 이번 달 얼음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말은 직전 주말보다 41.2% 뛰었습니다. 선풍기 같은 작은 팬이 달리거나 아이스팩을 넣을 수 있는 기능성 조끼는 야외 작업자들에게 필수품이 됐습니다. 아이스팩을 넣고 팬을 작동시키면 최대 11시간까지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강진이 핥히고 간 구마모토에는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마을을 채널A가 찾았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진 데다 폭염 속 전기와 수도마저 끊기면서 주민들의 일상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구마모토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층짜리 주택 외벽이 통째로 사라져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상가 건물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 남부도시 야스시로입니다. 야스시로역 앞에서 60년 동안 영업해온 커피숍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층이 가게고 2층이 집이었는데 가구가 모두 깔려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주택, 보시는 것처럼 지붕만 덩그러니 바닥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でもとりあえず解体してその後どうするかはまだちょっとそこまで考えられてません。 강진의 식기가 모두 깨진 음식점은 복구 작업을 하고 싶어도 전기도 물도 끊기면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電気水が復旧してからそこからまた一からスタートで。じゃあいつなんか商売を再開できるかっていうのも全然もう見通しがつきません。 긴급 설치된 급수 시설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なんか辛い。お風呂入れないのとか。 강진 후 이어지는 여진도 걱정입니다. 어젯밤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은 또 한 번 밤잠을 설쳤습니다. 今すぐにでも来るような感じが体に染みついてますね。じっとしてると、まだ来るんじゃないかとか。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에선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쇼핑몰인데요. 인근 도로엔 잔해가 널브러져 있고 외벽은 이렇게 뜯겨져 나갔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났는데 지금 경찰과 소방, 자위대 등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제지업체 공장은 현장을 통제한 채 구조와 안전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지진 사망자는 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갈 곳 없는 주민들은 차 안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좁은 비행기에 오래 머물 때 생기는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량들이 끝도 없이 서 있습니다. 모두 주유소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집이 파손됐거나 여진이 두려워 차에서 생활하기 위해 기름을 넣는 겁니다. 家の中にはちょっと入れないから皆さんこうやって車で車中泊してます。 언제 복구가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피난 생활이 길어지면 주민들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실제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 때 장기간 피난 생활 도중 숨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탓으로 마치 비행기 이코노미석처럼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업계에서도 관련 2차 재난 피해에 주의하자고 당부합니다. エコノミークラス症候群の予防は水分補給やマッサージ、足を水平に伸ばすなどが効果的です。 지진 발생 72시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被災者の救命救助、まさに時間との勝負でございます。 현재까지 지진 피해 사망자는 30명 이상으로 늘었고 400여 개 대피소엔 주민 10,00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 구마모토 지진 순간으로 둔갑했습니다. 재난의 혼란을 틈타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인공 지진이라는 음모론부터 지금이 절도의 기회라는 게시물까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구마모토 지진 발생 직후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쇼핑몰을 보여주며 반응 한마디가 올라옵니다. 지금이라면 마음껏 훔칠 수 있다고 적은 겁니다. 지진으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 범죄 행위를 기회로 포장한 글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강진이 해저에 파이프를 뚫어 생긴 인공 지진이란 황당한 음모론도 나옵니다. 심지어 고층 건물이 속절없이 붕괴하고 비명소리로 가득한 가짜 AI 영상도 돌아다니는데 일본인 누리꾼은 중국 계정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영상에 황당하다고 반응합니다. 일본에선 강진이 일어날 때마다 가짜 정보가 확산돼 왔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 땐 동물원에서 사자가 탈출했다는 허위 정보가 유포됐고 2년 전 노토반도 지진 당시엔 SNS에 아예 가짜 주소를 올리고 구해달라며 거짓 구조 요청한 남성은 벌금 20만 엔, 우리 돈 18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난 상황의 불안을 이용해 조회수와 수익을 노리는 가짜 게시글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현지에서 지진을 겪은 우리 관광객들은 여행은커녕 고스란히 느껴지는 여진 공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뒤에야 안도했는데요. 예약을 취소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선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긴장한 표정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과 마주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뜬눈으로 밤을 보낸 사람들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구마모토를 출발해 낮 1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진짜. 다시 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했어요. 어제도 1시쯤, 새벽 1시쯤에 또 여진이 있었고 빨리 가자, 빨리 가고 싶다 이랬어요. 놀랄 정도가 아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호텔에서는 잠을 못 자고 로비에 내려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밤새고. 예정된 단체 여행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불안함을 안는 채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집안에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애들이 반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명도 안 간다고. 알람 오는 그런 어플들 있다고 해서 다운받고 지진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향후 일주일 내 강한 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여행을 포기하는 관광객도 속출했습니다. 국내 한 항공사는 어제와 오늘 구마모토행 항공편 약 30%가량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선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막판에 들어가 논란이 된 이 공소기각 확대 조항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최종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국민의힘은 재판 지우려는 대통령과 검찰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뒷거래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막판에 들어간 공소기각 조항은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뒷거래라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입니다.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의 부당한 거래이자 추악한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범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했던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 확대 내용이 최종 포함된 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하는 강경파와
재판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게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사가 하던 그 짓을 바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법조문으로 유형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그동안 있어 왔고 유형화한 것입니다. 청와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내용은 일체 협의된 바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충돌이 정책으로 번졌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초반 판세는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 중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걸 바로 거래 중단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조금 더 저는 당국에 좀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고. 이미 돼 있는 거를 중단시켜버리자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31일 날 이것이 작동된 걸 보고. 첫 TV 토론회에선 최고위원 후보와의 팀 전략을 두고 서로 구태 정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십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거의 노골적 구태 정치인데. 김민석과 친한, 송영길과 친한 5명을 다 합격시키고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 그것이 저는 구태 정치가 아닌가.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 박빙의 양상입니다. 김 전 총리는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경고로 강성당심을 겨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이 피감기관장으로 국회 과방위에 섰던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 이제 과방위원으로 첫 출석했는데요. 여당이 이해 충돌이라며 과방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첫날부터 거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에 배정된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제가 저 건너편에서 겪었던 일들이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과방위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수 의원의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처리하십시오.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집단적으로 제가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지금 신상 발언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 따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제 말씀을 일단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원장 시절 일로 고발당해 있어 이해 충돌이란 이유로 과방위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방위를 난장판,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법사위에 이재명 그 변호사들이 전부 법사위에 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 막 이거 앞장서고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과방위는 설전 끝에 1시간여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가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진숙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 자문위원회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판단 받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에 부임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공석이던 트럼프 2기 첫 미국 대사가 이제서야 온 겁니다. 한국계 대사인 만큼 유창한 한국어로 공항에서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가벼운 검정색 원피스 차림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나온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유창한 한국어로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빨간색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미동맹 비전을 밝혔습니다.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밝은 표정으로 손 흔들며 떠나는 스틸 대사. 공화당 의원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남편 쇼 스틸 변호사가 뒤따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LA 폭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I never thought that I'm gonna be a politician because I had a very shy personality and I couldn't speak in front of two people. 중국과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일부 진보단체들은 스틸 대사의 이런 성향을 비판하며 공항에서 입국 거부 시위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한 남성이 사찰에서 모이총을 휘두르며 납치 소동을 벌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 격렬히 저항하며 순찰차를 연이어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테이저건에 실탄까지 동원한 끝에 제압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들이 검은색 승용차를 에워쌉니다. 트렁크는 부서졌고 뒷범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들을 들이받습니다. 경찰관이 타이어를 향해 총을 쏩니다. 우와, 경찰차 들이받고 난리다. 총 쏘고 난리다. 3단봉으로 유리를 부수고 테이저건을 쏜 끝에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 앞서 1시간 30분 전쯤 한 사찰에서 주지 스님을 총으로 위협해 납치하려 했습니다. 저항하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차량 앞을 막던 다른 스님을 치기도 했습니다. 다마스를 이렇게 대누에서 타라면 타라. 내가 너지 다 알고 있다. 그게 오늘이지 뭐. A씨는 50km 넘게 도주극을 벌였고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실탄까지 동원한 끝에 A씨를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차 4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5명도 다쳤습니다. 총기가 들어있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추가 범죄 피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살을 걸고 차단을 하게 된 것이죠.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총은 장난감 총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이른 아침에 한 여성이 길 한복판을 기어다니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기행을 벌인 건지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 수원역 앞 길 한가운데서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근처에 앉은 사람들의 술판을 가로질러 회방을 놓습니다. 이들이 항의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작은 손길에도 힘없이 쓰러집니다. 급기야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대굴대굴 구르고 엎드린 채 앞뒤로 기어다닙니다. 이상 행동이 계속되자 시비가 붙었던 사람들이 등을 두드려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20대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기어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9시쯤입니다. 여성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선 양성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여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족에게 인계한 뒤 보호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투약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그 횡설수설한 그런 부분이 그 정신이 들어와서 가족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입원 조치했거든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아파트 천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쏟아졌습니다. 이걸 왜 욕실 천장에 보관해둔 건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내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욕실벽 타일을 뜯어내고 세면대를 부순 뒤 욕실 천장을 뜯어내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장에서 의약품 상자들이 우수수 쏟아진 겁니다. 수면마 취제인 프로포폴과 마약류 진통제인 염산 페치딘입니다.
소장 뜯으니까 이제 막 쏟아져 나왔어요. 경찰은 프로포폴 7상자와 염산 패치딘 5상자 등 천장에서 떨어진 약품들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직전까지 이 집에 살던 전 집주인은 업체 측에 연락해 왜 이를 키우냐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넣은 약인데 보관했던 건데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든. 일이 엄청 커져버렸네요. 오래된 것 같고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마약성 의약품을 다량 소지하게 된 경위와 욕실 천장에 보관한 이유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6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 뒤엔 피해자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고모를 향한 충격적인 청부 폭행 전말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남성 2명이 앉아 한참을 두리번거립니다. 남성들은 의뢰받은 청부 폭행의 대상인 60대 여성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범행 하루 전 이들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의뢰 내용을 재차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폭행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에 의뢰인은 2달 이상 입원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폭행 부위에 대한 질문엔 얼굴 등을 폭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폭행당한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을 의뢰한 사람은 피해 여성의 조카였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모에게 업무상 불만이 생기자 8천만 원을 주고 청부 폭행을 의뢰한 겁니다. 제가 발부한 체포 입장에 의해서 체포할게요. 별명은 상해 교사 죄로 체포가 되는 거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의뢰인인 조카와 폭행을 실행한 범인, 연결책 등 총 7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현장에선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영준 전 청주시의원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항의하는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일대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여 동안 심사를 받은 뒤에도 최 전 시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중학생과 3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2월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선거를 완주해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야 시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최 전 시의원은 사설기관에 포렌식을 맡기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 전 시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 전 시의원의 1년치 통신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심층 취재 추적입니다. 어른이 학생에게 건네는 봉투 안엔 술과 담배가 들어 있습니다. 대신 사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선 넘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불법을 부추기고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건데요. 나쁘끄러운 어른들의 민낯을 추적팀이 쫓아가 봤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이토록 열창한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가 끝나면 거래도 끝나는 거였습니다. 남자는 제가 미성년자인 줄 압니다. 소주 2병과 담배 1갑을 사다 주면 수고비를 더해 17,000원 받겠답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로 돈 버는 어른입니다. 특이한 건 노래방을 고집한 겁니다.
그런데 거래와 상관없는 말을 갑자기 꺼냅니다. 고정은 뭐 수고비도 따로 안 받고. 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불건전이긴 한데요. 제가 그쪽을 터치한다거나 하는 거 없고 그쪽이 이제 저만 이제 해주는 느낌이. 앞으로 공짜 대리구매 해주겠다며 선 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할 때 상대가 터치는 이제 터치를 해요. 저는 터치는 안 하고 저만 받는. 추적팀은 일단 거래를 끝냈습니다. 밖에서 이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성인이 대리구매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셨는지. 미성년자들이랑 그런 거 보장하고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돈 버는 방식도 같습니다. 대신 술 사주는데 아예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벌어가는 돈이 4,000원입니다. 저희가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불법이라는 그 인지를 하셨는데. 얼마 못 받지 않으세요? 방학이라서 심심하게 할 것도 없고 시간대가 제가 지금 대리구매 글만 올려도 달라붙는 미성년자가 넘쳐납니다. 이 아이는 담배 4갑이 필요하다고 강남역까지 나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들 유행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원인 나이여가지고 얼굴도 안 사와가지고 못하니까 외국에서 불법 대리구매는 마시고요. 네. 한 시간까지 잘 와가지고 전망을 조롱하듯 불법 대리구매가 사업화됩니다. 네. 포기 넘기면 되는 건가요? 잘 쓰세요. 술과 담배를 미끼 삼아 미성년자를 유인합니다. 잘처럼 집으로 와.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건 뭐 생각해봐도 되고. 이걸 잡아내야 할 시스템이 한계만 말하는 사이 오늘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노린 어른들의 돈벌이가 대놓고 판을 칩니다. 심층 취재 추적 문예빈입니다. 맨하튼 공원 등 뉴욕 주요 명소에선 이렇게 체스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호기심에 참여를 했다가 돈을 갈취당하거나 폭언과 폭행당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 현장에서 취재하다가 봉변당할 뻔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휴식처이자 명소인 공원에서 쉽게 눈에 띄는 건 수십 개의 체스판입니다. 체스. 주민이나 관광객을 향해 체스를 하자는 호객행위가 벌어집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에 체스 플레이어 20명 이상이 있는데요. 뉴욕의 명물이기도 하지만 각종 돈거래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기자도 직접 체스판 앞에 앉아봤습니다. 한 판의 내기 비용은 $10, 우리 돈 15,000원 정도. 그런데 게임을 이겨도 돌아온 답은 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We ask for donation after the games, okay? Okay. All right. A donation? Yes. How 네. after much? the game. $5-10. And if I win? I don't get anything. 이러다 보니 체스판 곳곳에선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촬영을 하자 거칠게 항의합니다. Do not film me. Why? Why not? Because I don't want you to film me. Yeah, I just No, don't listen. Don't talk about why. Don't aim that camera over there filming me.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체스를 뒀다가 불쾌해졌다며 분쟁 사례가 올라올 정도. 한 달 전엔 이 근방에서 체스 게임을 하던 62살 남성이 체스 플레이어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So it's the difference between like, hey, we're taking donations. So it's just really all about the approach of how you do it, yeah? So that's game. But hey, don't come to New York thinking that you're going to do all that, yeah? You know, it's just a gentleman's game, so, you know. 현지 법상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공원의 내기 체스는 기부 명목이다 보니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닷새가 멈췄던 미국의 이란 공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두들겨 패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선 2주간의 공습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미 해군 전투기가 다시 이란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지상과 해상 군사시설이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 이란 남부 캐슘섬, 반디스 아바스 등지에 대규모 공습을 제기했습니다. 공격을 중단한 지 엿새 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강한 욕설과 함께 우리는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We're going to be hitting them very hard because it's our turn to hit them. They know it's coming.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란의 최대 2주간 집중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요르단을 향해 즉시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교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에도 전쟁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제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인근 미국 소유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가 무인기의 타격을 받았는데 아직 누가 공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를 지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지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폭염으로 달궈진 바다 탓에 전어대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맘때 그물 가득 올라오던 여름 햇전어가 달랑 4마리 잡히는 데 그쳤다는데요.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를 출항한 어선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물을 던진 뒤 끌어올려 보니 웬일인지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잡힌 전어는 씨알이 작고 힘이 없습니다. 이날 잡은 전어는 단 4마리. 하루 1kg 이상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난 16일 전어 금어기가 해제된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아예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바다 수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아까 찍어보니까 30.6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항 시간인데 안 잡히니까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어시장에서도 전어 구경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경매 가격도 평년 대비 70% 이상 오르면서 전어가 가득 담겨 있어야 할 수조는 텅 비었습니다. 전어는 저렴한 고기라 생각하거든, 손님들이. 지금 전어가 제일 맛있는데 물량이 안 나다 보니까는 고기값도 비싸고 손님이 안 와. 비싸진 가격에 전어회 한번 먹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집에서 하동에서 왔는데 비싸서 지금 전어 안 먹고 일반 모듬회 먹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 때문입니다. 회유성 어종인 전어가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면서 연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단단한 살과 고소한 풍미로 여름철 별미로 꼽히는 햇전어. 폭염의 기세에 식탁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계속되는 열대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푹푹 찌는 야외에서 정면으로 맞서거나 얼음의 냉기로 식히거나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 반포 한강공원.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나 홀로,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아예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줄지어 달리기도 합니다. 영상 28도를 넘는 더위에 연신 땀을 흘립니다. 한강변에서 직접 뛰어봤습니다. 10분 만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옷은 완전히 땀으로 젖었습니다. 땀을 쫙 빼면 그 후에 음료수 같은 거나 물 같은 거 마셨을 때 되게 기분도 좋고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땀 빼니까 훨씬 시원하고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바로 씻고 잘 준비하는 거. 무더운 야외가 아닌 빙판 위를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꺼운 아이스하키복을 입어도 얼음판 냉기에 더위를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스하키장 실내 온도는 14도라 이렇게 패딩까지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빙판 위에서 좀 시원하게 운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운동하고 나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도 들고 밤에 잠도 더 잘 와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열대야를 버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요즘 아파트 경매 현장에 젊은이들이 부쩍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비롯해서 규제가 다소 헐겁죠. 서울의 한 아파트 경매에 40명이 몰리기도 했다는데 그 현장을 오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붐비는 경매 법정.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 40명이 몰렸는데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다수 보입니다.
젊은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대출이 아예 거의 다 막힌 상황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최저 입찰가 6억 4천만 원에서 시작해 최종 13억 1,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시중 호가인 15억 원보다 낮지만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아들 대신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주인공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즉석에서 가격을 5천만 원 올렸다고 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들이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지금 직장을 가서 올해 상반기 경매로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은 매수인 중 30대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 비중도 1년 전 4.8%에서 6.2%로 늘었습니다. 대출을 너무 쪼이고 집값은 뭐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보고자 그냥 일반 매매보다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시작하게 됐고 몇 번째 참여예요? 지금 한 7번 정도. 토지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젊은 층이 경매를 찾는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AI, 혁신기업 이런 급부상하는 종목에 쏠릴 때 코카콜라 주가를 38년 동안 보유해온 워런 버핏. 이 진정한 투자의 귀재일까요? 코카콜라 주가가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장기 투자해온 대표적인 주식 코카콜라. 현지 시각 어제 코카콜라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장중 주가가 사상 처음 $90를 넘어섰습니다. I went around to a bunch of gas stations. So I went around and collected all the bottle caps for weeks. These various gas stations. I collected 8,000 of them. And I saw that they were Coca-Cola overwhelmed everybody else. 버핏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38년간 코카콜라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빅테크의 AI 투자 수익률에 의문이 커지면서 경쟁에서 한 발 비켜선 안정적인 실적의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주식들이 이번 달 이제 큰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피난처가 소비재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버핏이 투자한 애플도 AI 투자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점이 평가받으며 시가총액 $5조 돌파했습니다. What excites you these days in technology, innovation, new businesses? I like this one. 기술주 변동성이 커지자 버핏의 장기 투자 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너무 더울 땐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 당부 많이 하는데요. 폭염 속에선 가만히 있어도 심박수가 치솟는다고 합니다. 가벼운 활동도 심장에 큰 부담이 되는 건데요. 폭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충격을 장진우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한낮의 서울 청계천. 잠시 걸었는데도 코와 턱에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연일 영상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실내와 실외에서 활동할 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피부 표면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비교해보니 정상 체온 수준이던 신체 표면 온도는 78도까지 올라갑니다. 30대 남성이 야외에서 10분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심전도 측정을 하니 심박수가 분당 106회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에 머물다가 측정했을 때 분당 81회였던 것과 비교해 약 30%가량 증가한 겁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심박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내에서 분당 74회였던 게 야외에서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자 10분 만에 심박수가 111회까지 치솟은 겁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도 부담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좀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는 7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명이 숨져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 5월 이후 총 12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연일 폭염 기록이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최고 40.3도까지 올랐는데요. 표준 관측소 기준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양산을 비롯한 경남 곳곳에는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서울 26도, 제주 27도 등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4도, 양산은 다시 40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쪽 지역도 폭염이 심해질 전망인데요.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